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빙산이 보입니다. 이 빙산이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이 빙산 수면 밑으로 엄청난 큰 빙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측으로 보시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난 고객의 요구 조건이다. 그 다음에 숨어있는, 표출되어 있지 않는 고객의 숨어있는 부분, 이게 바로 욕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고객의 욕구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구 조건이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중개를 할 때 매물을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임대 같은 경우에는 뭐 평수, 위치, 보증금, 월차임의 조건, 관리비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 매매 같으면은 매매 가격, 그 다음에 전체 보증금과 월세, 그 다음에 입지 조건, 뭐 기본적인 것들이겠죠. 그 밖에 여러 가지 물건에 따라 다양한 요구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요구 조건이라고 한다면 숨은 요구 조건은 뭐냐면, 욕구는 뭐냐면 고객이 무엇 때문에 이런 요구 조건이 표출됐을까? 왜 이런 물건을 찾을까? 하는 목적이나 의도,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찾기 위해서는 왜라는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왜 이 고객은 이런 매물들을 찾을 것이며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이 욕구나 협상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아마 많은 예시 중에 하나인데, 어떤 아이가 열심히 운동을 한 후에 슈퍼마켓에 들어간 거죠.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사장님 콜라 한 병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게 주인이 마침 콜라가 없었어요. 그러면 콜라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끝나는 사례가 있고, 반면에 콜라를 사려고 들어갔는데 콜라가 없죠. 그렇다면 어떤 가게 주인은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콜라는 지금 없다. 하지만 콜라는 이빨이 썩을 수도 있고 지금 내가 상당히 목이 마른 모양이구나. 땀을 흘리는 거 보니까 그러면 콜라보다 훨씬 더 좋은 이온 음료가 있단다. 이 이온 음료를 고객 사람들이 많이 마신다 라고 해서 다른 이온 음료를 권장해 주거나 물을 권장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 아이의 요구 조건은 콜라였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숨어있는 욕구는 뭐냐면 갈증 해소라는 거죠.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본 것처럼 중개에서도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내가 좀 큰 평수에 공유 주방을 한번 해보고 싶은 고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100평 정도의 지상으로 1층은 비싸니까 2층 이상으로 주방 시설을 할 수 있는, 공유 주방 할 수 있는 곳을 좀 찾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고객의 그 요구 조건에 맞춰서 내가 매물을 검색하다 보면 지상에 있는 매물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람의 욕구는 뭐냐면 그 공유 지방을 하기 위해서 평수가 큰 게 필요한 거고, 또 꼭 배달 위주로 하니까 메인 자리는 아니어도 된다는, 다만 이렇게 배달이 용이한 장소, 이런 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중개하는 입장에서는 고객의 그런 욕구를 파악했다 그러면 지상의 매물이 아닌 지하층에, 지하 1층에 그런 대형 평수가 공실로 나와 있는 그런 매물을 찾는 게 어떻게 보면 보다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훨씬 쉽게 찾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 본 건데, 이것처럼 고객을 응대할 때 단순하게 드러나 있는 요구 조건만 가지고 중개를 하는 게 아닌 그 밑에 숨어 있는 요구 조건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쉽게 요구 조건이 파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이제 중개하는 입장에서는 질문을 통해서 고객의 숨은 욕구를 좀 찾아내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을 통해서 왜 이런 매물을 찾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질문이 가장 좋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처음부터 고객은 본인의 욕구를 잘 드러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요구 조건만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밑에 숨어져 있는 욕구까지 막 드러내려고 하진 않죠. 이 욕구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관계 구축이 좀 어느 정도 됐을 때가 많이 드러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좀 신뢰성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음속에는 속에는 이야기를 많이 이제 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고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믿을 만한 중개인, 신뢰가 갈 만한 중개인이 있다 그러면 보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설정을 하는 게 중개인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단순하게 보여져 있는 어떤 현상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중개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매도자나 매수자가 왜 이런 매물을 팔려고 하고 이런 매물을 어떤 조건에서 왜 파는지, 그 다음에 매수인은 왜 이러한 매물들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관계 구축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 중에서 경청하는 거, 중개가 내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들어보고 거기에 맞는 질문을 하나씩 해보면서 고객 욕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선순위를 파악해라. 고객이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요구 조건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구 조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겠죠. 이런 부분이 매도자는 어떤 거고 매수자는 어떤 것인가를 파악을 할 수 있으면 그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중개인이 무엇을 먼저 해결해 줄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접근해 갈지를 고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원하는 게 다르는데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교환해주고 중개해주고 그래서 절충해 나가는 거. 이게 이제 중개의 하나의 방법이고 기술적인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단순하게 말로 이렇게 몇 마디 해가지고 정리될 부분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게 많은 경험을 통해서 고객의 심리를 파악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부분이라 많은 고객을 만나보는 게, 그 다음에 내가 중개를 해보고 나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번 중개에서는 고객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내가 말을 했을 때 고객의 반응이 어땠는지, 그 다음에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래서 계속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다 보면 좋은 중개가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